그때는 2009년 11월 15일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근처 번화가에서 간단히 소주 한 병 마시고 기분 좋게 나이트에 입장했습니다. 언제나 나이트에 처음 입장할 때면 가슴이 설렙니다. 친구와 저는 최대한 시크하게 자신감이 충만한 표정과 걸음걸이로 테이블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부킹이 잘 되는지 전화번호를 수없이 따고 따다가 새벽 3시 정도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아까 네 옆에 부킹 왔던 여자의 친구 있지? 문자 왔다. 만나서 2차 가자는데? 그래, 콜. 나가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뻐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겠다 맘 먹었던 애들이었는데 먼저 나가서 놀자고 하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그날 번호를 땄던 또 다른 여자의 이름도 그 여자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성까지 말이죠. 그 이름은 최은미.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데 어찌나 이쁘고 잘 놀던지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데 갑자기 제 친구의 파트너가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술 취해서 울고불고 제 옆에 여자가 저랑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하면 화내고 욕까지 서슴지 않고 하며 처음에는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네 파트너니까 알아서 책임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본 후 저는 제 옆에 여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술이 취할 만큼 취해서 저한테 계속 들러붙더군요. 저도 술도 취하고 힘들기도 하고 모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얘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처음 본 남자와 모텔 와서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저는 그냥 찍어줬습니다. 샤워하는 모습부터 침대에 누운 모습까지. 특이한 것은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자신의 입 양쪽을 억지로 웃음 짓게 하는 포즈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3일 뒤였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다가 그날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학교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럴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너네 집에 어떻게 가? 부모님 계실 거 아니야? 오빠, 나 혼자 살아. 집은 서울인데 나 혼자 자취하고 있어. 여기 땡땡 아파트야.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그날 밤 원나잇까지 한 남자를 뭘 믿고 혼자 사는 집까지 부르는지 저는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약간의 이상함, 이질감이 들었지만 여자가 혼자 사는 집으로 남자를 초대하는데 안 가면 그게 남자가 아니죠. 그렇게 저는 쾌재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신나게 갔습니다. 같은 도시이긴 한데 상당히 외곽 쪽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동네를 가보지 않았던 공장지대였습니다. 전 택시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집값 비싸요? 아니, 여기 사람 별로 없어. 동네 자체가 공장지대라 집값이 싼 편이지. 아, 예, 감사합니다. 108동 16층. 호수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더군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괜찮고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와 원나잇은 그렇다 쳐도 왜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가 먼저 나를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몰라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바로 보낼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내에 다시 연락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나 찾아.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놓고 주머니 속에 넣은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빠 왔어? 응, 안녕. 여기 주스 사왔어. 저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긴장감은 유지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펼쳐진 집안의 모습은 너무나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집 TV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벽걸이 TV와 너무나 귀여운 시추 한 마리. 누가 봐도 딱 여자가 사는 집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성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우선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경한다며 하나씩 열어보았죠. 처음 방문을 여는데 세상에 옷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TV에 나오면 공개하는 옷방처럼 그렇게 수많은 옷들과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벽걸이 TV 한 대,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후 안심하고 주머니 속에 폴더 핸드폰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자리를 잡고 고기도 굽기 시작하고 직접 된장찌개에다가 콩나물국까지 만들었더군요. 소주와 삼겹살에 옆에는 예쁜 여자, 그리고 분위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흰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들러붙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방에 들어가자. 오늘 자고 갈 거지? 저한테 말하는데 왠지 모를 이질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아니, 여자가 왜 먼저 이러지? 뭐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도 들면서 뭐 이상한 병 있는데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갑자기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핑계를 이리저리 대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끈질기게 저를 유혹하더군요. 저는 진심이 아니지만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해해줘. 그 말을 하니까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물론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여자가 먼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게다가 못생긴 애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이쁘고 괜찮을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고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집에 갈 생각으로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후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는데 여자애가 슬쩍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주 크게 누가 들어도 벨소리라고 생각할 만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여자애는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 핸드폰 소리는 뭐지? 아차, 화장실에는 안 들어가 봤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하얘졌다기보다는 우선 소름이 돋아 거기서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박차듯이 뛰어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듯이 눌렀습니다. 미친듯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봤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10대 청소년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갑자기 제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비상문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가서 구르다시피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계속 미친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아파트엔 공장지대라 입주자도 거의 없고 그 일대도 택시를 타고 갈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미친듯이 뛰어내려가는데 위에서도 미친듯이 쫓아오더군요. 그렇게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정문에서 그 여자가 다른 한 남자와 함께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저는 바로 1층에서 난간을 넘어 잔디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얘네들도 이것까진 예상 못했는지 당황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어디 문 연 것도 없고 공장지대라 갈 데도 없고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아파트에 불은 어디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사람이 없으니 차도 없는 건 당연지사였죠.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고 둘러보니 화장실은 보이고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제일 끝칸에 문 잠그지 않은 채로 딱 뒤에 붙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하려고 하니 배터리가 없더군요. 진짜 끊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깜빡거렸지만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간 후 여보세요 하자마자 꺼져버렸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얘네들이 화장실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무기가 될 만한 대걸레가 보이더군요. 급한 대로 그걸 우선 들고 화장실 문 앞에 몸을 기댄 채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라서 창문도 없고 도저히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인기척이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구로 나갔는데 그 여자였습니다. 오빠, 소름이 돋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뭐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장난해? 그러자 여자애가 말합니다. 오빠,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우선 지금은 이곳을 나가야 돼.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쟤네 둘 말고 더 있어. 저도 그 상황은 우선 모면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깜깜하지 칼 들고 있는 녀석들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정문과 후문 하나씩 지키고 있다고 여자애가 알려주더군요. 곧 날이 밝으니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공장 사람들이 나올 때 같이 빠져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유유히 사라지고 저는 시킨 대로 다른 동의 1층 화단에 밤새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고작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는데 제게는 24시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 그 여자 말대로 공장 근무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껴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려 해도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다리가 다친 상태라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분께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얻어 타고 가다가 그나마 좀
인적이 많은 곳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바로 샤워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여자에게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아직도 번호 끝자리 5882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나이트에서 만났던 이름까지 같았던 그 여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